정의는 혼자서 고민하는 대학 교수, 젊은이들을 걱정하고 젊은이들의 취업이 안 된다고 울부짖고 재벌들이 서민을 고통을 준다고 서민들의 아픔을 대변한다고 10년 넘게 주장했던 이 친구, 네 이놈! 한번 맞아볼까? 조국!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매체를 통해서 이 친구가 세금도 안 내고 민정수석 자리에 있으면서 불법으로 사모펀드에 가입하고 가족들, 아들, 딸들 편법 증명, 탈세, 위장전입,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족 범죄를 저질렀던 보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이제 식상합니다. 이 친구는 이제 가야 할 곳 어딘가? 청와대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 자, 김정은 표현에 의하면 소대가리가 안천대소. 뭡니까? 죽은 소대가리가 하늘을 보고 비웃는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버럭 유영두만이 드릴 수 있는 선물. 다른 어떤 방송에서도 맛볼 수 없는 맛배기. 자, 조국의 아킬레스건 사모펀드.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 금융권에서 발행한 사모펀드와 공모펀드의 차이점, 그리고 여러가지 ETF 등 여러분들 가족, 당사자, 주변 친구들이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이 이번에 조국의 사모펀드 비리로 인해서 많은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의 슈퍼왕개미 양도세 40억, 한국 최초 개인으로서 40억 양도세득세를 제가 냈고, 서강대학교 장학회 5억 원 기부 약정한 주식으로 성공한, 주식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버럭 유영두가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경제적인 문제, 또 증권시장의 앞으로 움직임, 또 조국이 법무장관이 되었을 때 또는 낙마했을 때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바꿀 것인가, 그리고 조국의 운명이 어떻게 국내 경제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또 해외 투자가들, 해외 글로벌 경제와 이 조국의 낙마 또는 등용, 문재인의 태도 변화, 앞으로 3년간의 남은 문재인의 임기에서 대선과 우리가 총선을 가장 큰 이슈로 봤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조국이가 튀어나오면서 문 대통령과 여당, 민주당, 전국의 담당자들은 이렇게 엄청나게 8개월 땡겨서 찾아온 이 조국의 실책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향방을 가를 수 있을까? 엄청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한국의 검찰이 이제 대단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이원주 국회의원이 조국과 조국의 가족들에 대해서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을 했고, 예상 외로 검찰이 하루 만에 수사에 착수하면서 서부지검 형사 1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국의 직권남용 비리가 있었던 부산시 부시장 유재수에 대한 조국의 직권남용이 올 초에 검찰에 고발됐는데 아직도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청와대 근처도 가지 않던 검찰이 오랜만에 시원스럽게 이현주 의원이 고발한 사건을 즉시 수사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앙지검에 고발한 김진태 의원의 조국, 그리고 조국의 부인 정교수, 그리고 조국 동생 조권의 전처, 위장이혼한 전처, 위장이혼으로 예상되고 있죠. 전처를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김진태 의원이 고발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웬일이냐? 잘한다!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대한민국 검사 파이팅! 오늘 수사 착수와 동시에 마찬가지로 형사부에
배당을 했다. 이제 조국은 지금까지 하늘도 모르고 문재인 대통령만 믿고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오른손에 스타벅스 텀블러를 들고 육갑을 떨던 조국, 이제 돌아가신 자기 부친, 모친, 아들, 딸, 동생 마누라, 거기다가 지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2달이 지나지 않아서 10억 이상 되는 돈을 사모펀드에 가입을 했는데, 이자가 가입한 펀드에서 투자한 회사가 웰스 CNT. 이 회사는 조국이 투자하기 전에는 2년간 자본 잠식, 다시 말씀드려서 자본금을 다 까먹고 적자가 나던 회사입니다. 자, 천하의 조국이, 이 뺀질이 조국이, 여러분 2년간 적자가 난 이름도 모르는 중소기업에 자기 전재산 56억을 들고 부인과 아들, 딸 명의로 74억의 약정을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조국이가 또랑이야? 아, 조국이가 날라니까 또랑이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전재산이 10억인데 이름도 모르는 블라인드 펀드에 20억, 30억, 이게 말이 되냐고. 조국! 자기 끝났어. 이제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딸까지도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나, 조국. 여러분, 딸 조민양이죠. 딸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최순실 씨 딸 정유라가 말 잘못하고 승마 비리로 왔다 갔다 할 때 제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과 정유라를 인간 말종으로 취급했던 자 누굽니까? 안민석. 안민석 이 친구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 다음에 조국입니다. 이자가 그렇게 비난했던 정유라. 지금 자기 딸 조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짜리 여고생이 당국대학교 부설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지도교수의 논문을 영어로 몇 자 고쳐줬다고 제1저자 논문을 쓴 사람 다음으로 기여자라고 혜택을 받고, 더 놀라운 것은 2주, 그 기간이 단 2주였다. 2주간 옆에서 영어 사전 3장, 4장 알파벳 글자 넘겨준 것으로 이 친구가 받은 혜택은 무려 외고 졸업, 대학교 자소서, 자기소개서에서 이 사실을 넣어서 무사 통과, 시험 안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있는 의료원, 의료전문 대학원에 부산대에 있죠. 여기도 면접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정유라보다 만배, 천배 가당치도 않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학교 장학금은 진짜 생활이 가난하고 집안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동안에 지급되던 장학금을 부산대학교 노무 교수가 소촌장학금이라는 것을 통하여 조국의 딸에게 낙제되고 유급되고 꼴통 열등생에게 무려 200만원씩 3년간 1200만원을 장학금을 줬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 조국은 민정수석, 수석을 그만두고 대한민국 최고의 법과 질서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에 내정돼 있고, 또 그러면 서울대학을 사직을 하고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되는데, 이 욕심쟁이 후후한 조국, 나보다 네형 자네 후배에게 자리를 줘야지. 오히려 최근에 근무도 안 했는데 월급을 아무것도 안 하고 845만원을 받았어요.
조국아 다시 한번 사인 주세요. 못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자, 이 조국을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자, 이제 우리 관심은 이 친구가 아까 말씀드린 웰스 CNT라는 회사의 민정수석에 취임한 이후 2달 만에 돈을 내서 웰스 CNT라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 회사는 전국의 가로등 전멸 시스템을 만지는 그런 회사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대통령 아들 문재영도 초등학교 1800개의 코딩 시스템이라는 컴퓨터 자동 제작, 초등학생들도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교재를 팔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듯이, 조국도 이 회사에 적자난 회사를 샀을 때는 이 회사가 흑자로 나도록 자기가 만들든 어쨌든 그런 정보를 보고 샀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직권남용에, 배임에, 사전증권거래법상 금지된 사전정보 취득으로 인한 수익을 보는 아주 무서운 범죄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제 반드시 조국 입장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뭘로? 거짓말로 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 검찰에서는 이 조국에 대한 모든 문제를 일단 현재 고발된 사항만 지금 4가지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검찰총장 그리고 담당 검찰에서는 이번에는 정말로 명명백백하게 조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주기를 온 국민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번에 대한민국 검찰이 또 이러한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 흐지부지 대충 눈 감고 넘어가면 아마도 조국은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를 통과하겠죠. 그리고 또 강남 좌빨, 강남 날라리가 12가지 비리를 대통령이 묻어주고 검찰이 봐주고 장관이 되면 또 이 친구가 희희낙낙 그거 봐라, 나를 누가 건드냐, 내 멋대로 한국의 법을 내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면서 끌고 가겠다, 이런 비상한 사태가 옵니다. 자, 대한민국 검찰 사법부는 잘 들으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국에 대한 조사를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참고 참던 대한민국 보수우파 국민들, 그다음에 중도 모든 국민들이 2년 반 동안 대한민국 검찰이 적폐 수사라고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국정원장 4명 모두, 박찬주 대장, 이재수 사령관, 국정원 파견 검사 죽거나 아니면 전부 감옥에 100명 넘게 가서 지금 동천회를 하고 있어. 좋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소신대로 전임 정권의 잘못을 뒤주고 좀 무리한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다. 자, 그러면 지금 국민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똑같은 잣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잘못한 거 있으면, 최순실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조국도 문제가 있다. 지금 국민들은 문 대통령과 조국, 청와대 주사파들, 모든 이 여당의 집권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등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여기서 12가지의 명백한 합리적 의심이 드는 또는
거의 확정적으로 보이는 실정법을 어긴 조국, 이 친구를 법무부 장관으로 앉힌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다. 죄가 없더라도 미국이 위대한 것은 의심살 만한 행동, 거지나 말 한마디에도 공직에서 자진 사퇴하는 그런 나라. 지금 이 조국은 오늘 아침 모든 국민들이 청문회에 가면 또 하루 종일 모른다, 자료가 없다, 증인을 불렀는데 도망갔다, 연락이 안 된다, 밥 먹고 합시다, 개소리를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문 대통령이 임명을 하겠다. 이제 안 통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그동안에 16명의 장관을 국민들이 용서했지만 이번에 당신네들 정부하고 조국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정유라의 딸 문제, 뇌물 문제, 탈세 문제, 박근혜, 이명박과 최순실은 감옥을 가고 조국은 법무부 장관이 된다. 과연 이번에도 국민들이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면 조국은 또 집권 여당은 대가리가 IQ가 빵! 원숭이 돼지보다 IQ가 낮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실 것이고, 최소한의 조국이 검찰의 포토런에 서서 장관 임무를 떠나서 국민들의 의혹을 내가 직접 조사받겠다, 자진해서 검찰에 출두를 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다. 청문회가 지금 한 3주 남았는데 왜 지금 기자회견을 갖고 조목조목 설명을 하지 못하는가? 이 조국 청문회 가서 밝히겠다. 거기 앉아서 당신네들이 좋아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을 바지저고리 내세워서 야당의 건전한 질문을 막고 방해하고 시간 끌고 밥 먹고 자료 2시간, 3시간이다 내고 어느 세월에 그 많은 당신의 비리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지금 검찰에게 국민들은 당부합니다. 오늘 다행스럽게도 중앙지검, 서부지검에서 수사에 착수를 했다고 하니 제발 건성건성 하지 말고 봐주기 수사하지 말고 죄가 없으면 없는 대로 풀어주고 죄가 있으면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처벌하는 것이 맞다. 이번에 검찰은 내년 총선과 대선이 있지만은 총선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국민의 심장에 뜨거운 소리다. 2년 반 동안 참고 참았던 국민이 문 대통령은 내년 총선 가서 그때 가서 보자. 좀 기다립시오. 안 됩니다. 왜? 만약에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지 않고 일반인으로 서울대학교 교수로 조용히 돌아갔으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제 주워 담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 조국 따위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라 조국 따위에 우리나라 자존심이 절대로 훼손되지 않는다. 그럼 왜 조국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냐? 조국의 잘못을 과연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정의로운 칼을 들이대느냐? 아니면 썩은 호박도 베지 못하고 칼집 안에서 칼을 부들부들 떨고 있느냐? 그리고 문재인을 아닙니다. 조국을 임명한 집권여당 주사파 세력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합니다. 조국의
비리가 사실일 경우 단 하나라도 진실 게임에서 조국이 발가벗은 상태에서 죄가 드러날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실을 어떻게 수습하실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제2의 조국, 제3의 조국이 나왔을 경우에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문 대통령은 확실한 답을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검찰, 이제 검찰위의 상관인 법무부 장관이 법을 어긴 사실이 하나 둘 무섭게 자고 나면 벌어지는데 과연 검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묻어갈 겁니까? 파헤칠 겁니까? 대한민국 검찰 여러분들의 손에 대한민국 운명이 걸려있고 이번 사건 처리에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 미래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정의로운 검찰로 태어나시길 강력히 모든 국민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피의자가 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 장관 임명을 포기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부인의 혐의 사실을 없었던 걸로 하는 게 옳습니까? 이 사람을 장관시킬 테니까 검찰은 손대지 말라. 뭐 그런 신호였습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뜻이 거기에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법을 도대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다 법률가들 아닙니까? 문 대통령도 법률가, 조국 장관도 법률가. 그런데 법을 자신들의 편의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평소에 조국 장관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말을 즐겨 썼던데 지금 하는 거 그거 다르잖아요. 조국만은 특별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네요. 교원영색 선의인이라고. 말을 번지르게 하는 사람은 어질거나 참된 사람이 드물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조 장관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조스트라다무스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조 장관이 옛날에 그 유명한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하고 닮았다. 필적할 만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과거에 옛날에 그 조국이 오늘의 조국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예언할 수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롱조의 이야기죠. 그런데 문 대통령도 1인 2역 화법에 아주 익숙한 것 같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2016년 11월 20일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 뭐라고 했냐면 검찰이 박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피의자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 이제는 검찰 조사에는 협조할 수 없다. 대신에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해서 준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 결국 특검한테 더 호되게 걸렸긴 했지만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시에 야당 지도자이던 문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다가 어떤 글을 올렸냐 하면 박 대통령이 자신이 수반인 행정부의 일부인 검찰을 부정했다. 그러니까 그 지휘 라인에 있는 검찰총장, 법무장관, 국무총리 다 사임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박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으니까 이제 검찰도 대통령으로 애호할 필요가 없다.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렇게 SNS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던 문 대통령이 지난 27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이 아무런 간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성찰하라. 이런 말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검찰 수사 이걸 두고 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보이고 있는 수사 방식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게 보니까 이게 바로 개혁 대상이야. 똑똑히 알아. 그 다음에 인권을 왜 존중하지 않아? 왜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아니고 이거는 아주 방만한 검찰권 행사가 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따지는 거죠. 아마도 지난 23일에 있었던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이걸 이제 두고 한 이야기인데 대통령은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안 되죠. 지금 그렇게 알려진 것하고는 그 당시 상황이 아주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쪽 이야기도 들었어야죠. 자신의 역시 휘하인 검찰의 보고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한쪽 말만 듣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29일에요. 서초동에서 그러니까 대검청사 또 이쪽에는 서울중앙지검이 있죠. 그 도로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조국 지키기 촛불 집회. 이것과 같은 시간대에 윤 총장이 출입 기자들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분히 받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 법과 제도의 개선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누구의 소관이냐? 국회의 소관이다. 누구의 뜻을 받들어야 하냐?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이 말이니까 대통령이나 장관이 듣기에는 상당히 좀 거북스러운 말일 수도 있기는 있죠. 뭐냐면 대통령과 장관의 소관은 아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검찰은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 검찰권을 행사한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불쾌했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랬는지 30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통령은 조국 장관에게 지시를 한 겁니다. 뭐냐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이런 말로 검찰개혁에 대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제시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윤 총장이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조국 장관 보고 듣고 가서 전하라고 아니면 당신이 가서 장관이니까 지시하라고 그래서 한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조국 장관의 가족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점이 좀 마음이 걸렸던지 이 수사가 끝나고 나서
즉시 확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런 지시를 검찰에 대해서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윤 총장 경우는 아주 캐릭터가 특별하다. 이래서 강단이 아주 남다르다. 뭐 이런 점을 이제 감안하더라도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대통령이 이 말을 하면 수사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수사에부터 그런 자세로 임하라.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조 장관에 대한 수사 제대로 해? 잘해? 이렇게 대통령이 아주 명시적으로 지적한 셈 아닙니까? 일찍이 이런 경우는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대통령이요, 그 엄청나게 부풀려진 서초동 촛불 집회 그 규모에 고무돼서 더 이런 말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50만, 80만, 100만, 150만 그러다가 200만 나중에는 250만까지 올라갔죠.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봐라, 조국을 지키겠다는 사람이 저렇게 많지 않느냐, 나를 지지하고 내 편을 드는 국민이 저렇게 많지 않느냐, 어디다 대고 지금 감히 나한테 도전을 하느냐, 이런 기분이 들었을 법하죠. 근데 그 숫자 엉터리입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요, 거기 많아야 3만 3천에서 5만 명 정도가 들어갈 그 자리였던 것 아닙니까? 그날 교대역, 서초역 여기에서 내린 사람이 그 시간대에 10만 몇천 명밖에 안 됐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 촛불 집회에 갔겠습니까? 서리풀 축제도 열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자기 집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고 다른 볼일 보러 가는 사람도 있었고 모여봐야 얼마나 모였겠습니까? 부풀려도 그 적당히 해야죠. 권력은요, 오만해지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때부터 정권의 위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뭐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못할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오만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정권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빠져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정권에는 유연성이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유연성이 있어야죠. 권력에는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연성이 없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아주 경직된 권력. 이건 부딪히면 깨지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깨거나 두 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정권이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국민이 엄청스러운 상처를 입거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 스스로 촛불혁명 정부 뭐 이렇게 명령하고 나왔으니까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도 없긴 없었죠. 그래서 경직 일변도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요, 정권을 강화하는 게 아니고 정권의 힘을, 정권을 점점 약화시키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죠. 여권 일각에서 뭐 몇 사람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그 정권 측 대통령의 말씀, 조국의 입장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지금 난타를 당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요, 과거 1966년부터 76년 사이에 중국에서 있었던 문화 대혁명, 사실은 문화 대파괴, 이걸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의 홍위병들, 이 젊은 사람들 홍위병으로 동원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모든 걸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이념 하나만을 위해서 마오쩌둥이. 그렇다고 해서 마오쩌둥이 그 권력을 영원히 행사할 수 있었습니까? 1976년으로서 마감된 거죠. 그에 마오쩌둥이 사망했으니까. 만약에 그 문화 대파괴